여기 사진을 봐주시면 맨 처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듯이 이렇게 여성의 생물학적인 그런 심볼에 그리고 주변에 색깔은 핑크. 핑크가 전통적으로는 여성을 종속적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핑크는 여성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 그것이 때로는 섹스 어필일 수도 있고 여성성, 그래 좋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주먹을 불끈 쥐고 여기에서 여성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심볼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일종의 로고입니다. 심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연령대를 초월해서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의 아주 상징적인 girl 파워를, 이 girl의 이제 의미가 굉장히 확산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런 여성 운동의 또는 의식의 그런 확산의 모습들의 몇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1981년에 The Color Purple인데요. 앨리스 워커의 모습까지 나와 있네요. 책 표지에 1930년대 옛날에 그 조지아주 옛날에 카튼 그 목화를 딴 그런 아주 농장들이 많았던 그런 노예제도에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 조지아주의 시골 1930년대입니다. 물론 이때의 흑인은 1965년 이후로는 노예는 아니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가진 기반은 없었어요. 그리고 흑인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럴 때 오는 가난과 고통, 모욕, 배신, 폭력과 남성에게 맞고 그런 공포에 나날이 되고 그러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흑인 여성들의 삶을 묘사한 The Color Purple 83년에 영화가 나온 그런 경우이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은 한번 보실 것 권해드립니다. 아주 멋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앨리스 워커가 주장하는 것은 60, 70년대의 그런 미국의 The Third Wave, 이 제3의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에 물결이 왔지만은 중산층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 페미니즘에 배척당한 흑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각과 앞을 내다보는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역사적인 뿌리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잠시 들었던 머다나의 싱어송라이터, 액트리스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노래인데요. Who's That Girl?의 그 세계 공연 투어 중에 사진이네요. 1980년대, 90년대의 그런 대중적인 girl 파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엔터테이너들 중에 셀레브리티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9 to 5,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직장인들의 그 직장에서의 그 근무 시간입니다. 9 to 5. 그래서 이렇게 이 보스가 여자 직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부르고 girl, chick, babe 온갖 걸로 부르는데 이 여성들이 이제는 그거를 넌 당신 이제 그럴 수 없어. 여기 남자를 밧줄로 묶은 그런 카믹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모욕적이고 비하적으로 불리고 대우를 받아온 여기 바이올렛이 마침내 자기 보스인 미스터 하트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혼쭐을 내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코믹하기도 하고요. 네. 이것과 함께 또 워킹 걸이 있었죠. 1988년에
여러분들께 다 권하고 싶은 이 당시에 페미니스트 무브먼트나 컨셔스니스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프레지던트 바비 돌 대통령이 되는 근데 여기 legally blonde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블론드다. 난 금발인데 예. 난 진짜 금발이라고 나를 이제 이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과시하는 거예요. 전에는 블론드 하면 남학생들이 좀 우습게 알고 가볍게 취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그런 여성다움 또는 섹스 어필 이런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도 노력하고 법대를 가고 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치 립스틱 그런 페미니즘 또는 원더브라 페미니즘의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이제 봐주시면은 1959년에 미국 아이들의 그런 인형 장난감 시장에 출연을 했던 이 바비 돌들 중에 2004년에는 이렇게 뉴욕시티의 한 장난감 토이즈 R Us 이 체인 프랜차이즈였죠. 그 가게의 진열대에 있는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바비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의 그러한 상품인데요. 이만큼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반영했던 바비 돌들이 이제는 여성 중심의 We can do it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슨 아주 뭐 미국에선 가장 유명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미국 제품이죠. 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는 여성들의 그룹인데요. 여기는 전부가 여성들만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제가 일리노이 주 저 아래쪽에서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여기가 주도입니다. 시카고가 주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게 된 그런 그룹인데 이분들 중에 이분들은 어디서 왔냐면 콜로라도 주에서 왔어요.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여름에 휴가 기간에 왔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여성은 사실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만 16살이 약간 안 되고 15 and 3/4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딱 14살 13 and a half 5 and 3/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15세 43 4분의 3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은 15세 한 9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탈 수 있느냐, 무슨 라이선스가 있느냐. 주에 따라서는 그 라이선스가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나 나이대가 다릅니다. 주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뒤에서는 60대 중반에 이제 할머니께서 타고 뒤따라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여성들에게는 다소곳이 천사처럼 너희 살아야지라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 강요된 가치관이었다면 우리들은 헐리 거의 뭐 아니에요. 우리들은 천사 거의 없습니다. 천사답지 못해요. 라는 이름의 할리 엔젤스라는 이름을 가진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클럽 여성들만을 받는 그런 그룹이에요. 아주 재미나는 당당한 그런 모습이고 물론 딱 보면은 이해가 가죠. 본인들의 얘기도 그래요. 보이프렌드나 남편의 모는 모터사이클 뒷자리에 앉아서 목 빼고 이렇게 보는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몰아야지 그게 나의 프리덤이고 그 로드가 주는 그런 어떤 프리덤 앤 리버티 아주 그런 자유의 그런 마음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앉는 그 드라이버가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분들에게는 뚜렷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 페미니즘은 아주 지금까지 보면은 아주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에비게일 애덤스가 그렇게 남자들의 그 데스파티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데스팟, 폭정, 타이런트, 티러니, 전제, 정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1870년대부터 1920년까지 여성의 서프리지, 그 투표권을 갖기 위한 그런 투쟁 그런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여성의 전 역사를, 인류의 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취가 있었습니다. 196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리 프리덴의 The Feminine Mystique가 출판되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충격을 줬던 그때, 또 남녀의 동등한 일에는 equal pay for equal work, 동등한 그런 보수 또는 그런 여성의 그러한 성차별,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차별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들, 또는 젠더 페이의 그런 갭을 없애는 거. 네, 지금 63년을 기준으로 해도 여성은 남성의, 남자가 1달러 아니면 100달러를 벌었으면 66센트 따는, 아니면 66달러 밖에 벌지를 못했어요. 아니면 그것보다 적은 50달러 또는 50센트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여성에게는 아예 accessible,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 간의 이런 젠더 페이 갭은 오늘날의 여성은 남자들 페이의 94에서 97%, 즉 남자가 100달러를 같은 일을 하면서 벌면 여자는 94에서 97달러 정도를 거의 맞먹는 돈을 벌고 있죠. 거의라고 해서 제가 뭐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한 세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퍼블릭 섹터, 예를 들면 내가 주정부, 우리 도시, municipal government에서 도시정부에서 일을 한다. 사실상은 이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 볼까요? 여성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57%, 석사학위는 59%, MBA만 해도 전에는 거의 없었죠. 38%. 변호사 자격이 되는 JD, 여성이 거의 48%, 50%가 됩니다. 의사 MD가 47.5%, 박사학위 57%, 전문 직종 고등교육이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노동계에 직업을 찾는데 많이 참여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 노동력의 40%, 7%가 여성이고요.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의 52.5%가 여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뚜렷하게 등장하는 게 leadership gap.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데 있어서 decision maker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leadership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남성이 아직도 압도적인 그러한 비중을, 분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도 그런 사적인 영역이죠. 거기서 결정권, 우리 어디 가서 직장을 다른 데로 타주러 갈까? 어디로 옮겨야 살까? 에서부터 중요한 그러한 결정권은 그래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연방 의회에서 24%만이 여성입니다. 전체의 그 주들에도 legislatures, 그 의회들이 있죠? 28%. 그러니까 연방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0개 주의 주지사들, governor들 중에 18%만이 여성입니다. 100대 도시의 시장들, 50%가 아니라 23%만이 여성입니다. 법률계, 그렇게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최근을 기준으로 법률계의 법률 로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뭐 임원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그 파트너스이죠. 그분들이 여성이 학위를 가진 사람은 거의 반인데 22.7%. 그리고 의사들도 거의 반에 육박하는데 개업, 취업하는 그 practicing doctor 등의 들의 40% 밖에 여성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대도 의과 대학의 학장이 되면 또 떨어집니다. 16% 밖에 되지 않아요. 대학의 정교수도 PhD 가진 사람이 여성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는데 32%, 대학 총장은 더 떨어져서 30%. 기업 경영 쪽에서 미국 500대 기업, Fortune 500라고 그러죠.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전 회계사들 중에 Public Accountant, CPA라고 그러죠. 61%가 여성입니다. 근데 500대 대기업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들, 그 사람들의 불과 8분의 1만이 여성입니다. 할리우드에도 모두 뭐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대단히 진보적이고 여성을 앞세우는 것 같죠. 영화 감독에서부터 소위 프로듀서들 중에 executive producer 또는 에디터들, 이런 사람들, 즉 가장 decision making 그 결정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여성은 할리우드에 그렇게 많이 보여도 이런 사람들은 18%만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60% 정도가 여성이 먼저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해서 재산을 뭐 더 갖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신뢰, 나의 인간적인 존엄,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헤어진다고 하는 그 여성들에게 결혼 중에 쌓아진 두 사람의 재산을 이퀄하게 분배하는 소위 법률적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들이라고 불러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재산 프로퍼티죠. 그거의 커뮤니티 오브 프로퍼티예요.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두 사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불과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주는 9개 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가장 여성을 배려하는 이혼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법들 중에 하나인 미국의 이혼법의 아직까지의 모습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이익, 여성의 완전한 평등, 그것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라고 그러면 온 길도 많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는 더더욱 그 길이 먼 것이죠. 특히 권력이나 경제력, 소위 리더십 갭을 보이는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아직도 여성에게는 여자니까 이 정도면 돼. 또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여자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일부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일을 해요. working woman이나 mom이에요. 그럼 여자도 집에 오면 피곤하죠. 근데 남자들을 설문조사를 하면 집에서 나도 household chores라고 그래요. 가사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빨래, 무슨 쓰레기 내놓고 하는 거, 나도 균등하게 한다고 남자들이 되게 대답합니다. 여자들에게 물으면 80에서 85%를
나 혼자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나도 이제는 여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자쯤 됐어. 그래서 약간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하우스홀드 초어에 거의 80% 남자들이 여자들이 또 그 통계가 약간 부풀려 있다면 그래도 아마 절대 다수 50% 훨씬 넘는 그런 일을 여성이 일을 하고도 또 감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그런 짐이, 물론 아기를 키우는 것은 기쁨이지만은 거기에도 또 물리적인, 신체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짐이, 그런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면에서 남성의 의식에 철저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성의 양심과 또 깨달음의 이성, 그런 것들이 나의 기도권을 포기하고 여성을 지지하고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 내부에도 혹시 나 자신의 그런 반평등적이고 종속적인 의식, 어떤 행동, 이런 것이 과거의 잔재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영역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 그런 플래퍼들이 있었고, 그렇게 2차 대전 때 42년에서 45년까지 로즈 더 리벳 용접을 하는 리벳공 로지. 로지가 전쟁이 끝나자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기 모습 같아 보이죠. 언제는 we can do it 해놓고, 그런가 하면 여성이 전투복 입고 머리 군인머리처럼 깎고, 그리고 또 미투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 이 많은 것들이 그런 militant feminism, 미투, 이런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길을 모색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는데 혼돈이 있고 찬반양론이 있고 또 때로는 자기 모순적인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의 움직임을 잘못됐다, 미약하다 우리가 탓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 모든 다양한 길이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런 탐험이자 모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논의가 조금 더 새로운 수정을 가하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남녀 양쪽의 그런 여성의 평등, 여성의 존엄, 그걸 위한 필요 조건에는 여자들이 먼저 용기 있게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의 그런 사회 변화의 커다란 공식과 같은, 물론 때로는 공식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역사에 펼쳐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커다란 사회 변화는 거기에서 희생됐거나 거기에서 억눌려 있거나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많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울고 외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은 이러한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의 적, 에너미는 아니에요. 남성을 적으로 영원히 간주할 때 그 움직임은 대개는 역효과가 납니다. 남성의 변화가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 완성의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여성 자신이 그렇게 외치고 울고 싸워야 된다. 충분 조건의 완성은 이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의 ally, 소위 사회운동의 변화의 우군, 연방 동맹군이 필요하듯이 또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남성이 필요합니다. 노예 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제일 먼저 누가 그걸 외치고
때로는 외쳐서 목숨을 잃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노예 자신이었어요. 여성 참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가 외치고 알리고 했을 때 일부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백인들이 내가 소유하는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때 건장한 노예는, 20대의 노예는 지금으로 하면 1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법적으로 chattel, C-H-A-T-T-E-L,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주들 중에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보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산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노예제를 철폐하는 움직임, 거의 때로는 목숨을 걸고 백인들의 비웃음을 받고, 불행하게도 미국은 남북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국가의 가족, 아버지와 자식이 찢겨지고 형제들이 남북으로 갈리고 하는 그런 비극도 겪었지만은, 그러한 노예들이, 남자들, 그러한 자기들을 풀어준 백인들이나 그런 노예제 철폐를 위한 그런 움직임을 했던 사람들, 또 노예의 그런 족쇄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계속 릴레이를 해주면서 옮겨졌던 소위 The Underground Railroad라고 그래요. 지하철도, 철도가 아니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백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노예들을 철도에, 그 당시에는 covered wagon 이런 데 실어서 짐처럼 해서 다음으로 릴레이 해주고, 다음에서 계속 가서 캐나다 이런 데의 자유의 땅으로 보내주는 거죠. 백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의 민권 운동도, 소수인종의 민권도 결국에는 흑인들이 외치고 시련을 겪었지만, 또 백인들이 함께, 흑인들의 민권운동 중에 흑인들이 I'm a man, 나도 인간이다라는, 남자다, 인간이다라는 그런 사인판을 들고 행진을 할 때 가끔씩 보면 백인들이 거기서 I'm a man 하는 똑같은 사인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자기는 백인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행진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득될 거 없었어요. 오히려 백인들이 nigger lover, 깜둥이 좋아하는 놈, white trash, 백인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비웃기나 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띄워줬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멕시컨계의 히스패닉 사람이 떼학볕에서 상추를 따고 딸기를 따고 했을 때 백인 소비자들 중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이건 안 돼, 내가 돈을 더 낼게, 그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로버트 케네디 이런 의원이 앞장서서 친구들, 동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개혁, 개선을 가합니다. 성소수자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팔이 잘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를 들면은 1900년, 1920년 이 무렵에 여성들의 백화점이 있거든요.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백화점 쪽이나 업주 쪽에서 여성 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발이 변형이 막 비틀어져서 발병이 오고 신체적으로 오래 서 있으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힘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백화점 쪽이나 그 인플로이어 쪽에서는 여성들, 얘네들 앉히면 지금 의자를, 스툴, 엉덩이 걸치고 앉을 의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주면은 우리가 다 이 규율이 없어진다, 얘네들.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나는 여성 근로자가 아니지만 거기에 함께 외쳐주고 함께 행진해준 백인들이, 아니면
여성 근로자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 먼저 외칩니다. 그러나 앞에 가는 휠체어를 이 휠체어 때문에 내가 앞을 갈 수가 없다. bullshit. 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밀고 조금은 내가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엘라이들, 동맹 우군들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그러한 궁극적인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자가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성의 동등도 결국에는 인간의 평등이고 인간의 해방입니다. 남자도 여기에 한 부분이고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인간 전체의 그런 이익과 함께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성 개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불완전하고 역사적으로 아직도 모순 덩어리이고 그렇지만은 함께 노력하는 남자를 여성들 또한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의 그런 근본적인 역사적 과제를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의 목적이 함께 합니다. 소수인종, 소수민족, 이민자가 차별받고 난민들, 성소수자,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뙤약볕 밑에서 허리를 굽혀서 평생 딸기 따고 상추 따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 미국에서도 아직도 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집이 아름답게 장식할 때 그 트리 파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에서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소나무를 키웁니다. 그거를 자르러 또 마치 철새와처럼 겨울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런 소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한 예예요. 컨베이어 벨트에 또는 커다란 기어에 빨려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있고 용광로에 녹아서 사라져가는 그런 근로자,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난민들,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떠는데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있다가 100만 달러 이상의 청구비가 나온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아니에요. 10만 달러 이상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있고요. 가난함, 빈곤, 아동학대, 갑질 이런 모든 것이 세상에 아직까지 널려 있습니다. 내가 백인 여성이라고 해서 나만의 페미니즘만은 아니에요. 페미니즘 활력 있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역사적 발전의 그런 발자취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커다란 넓은 그림의 양심과 이성에 기반한 그런 인류의 궁극적인 진실과 이상을 향한 그런 노력, 발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함께 할 때 여성의 그런 진정한 평등과 존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러한 여건의 평등, 존엄한 여성의 모습을 향한 계속적인 행진을 저는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최근에 출간이 된 영어 학습 저서들인데요. 논리 영어의 정석, 그리고 New Romantic English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 저 또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긴 강연급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강의는 오늘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연장의 강의로 피자와 페미니즘이라는 음식, 그 뜻밖의 그러한 주제이죠. 네, 제가 미국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을 다시 기반으로 국내 여러분들께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그런 일상적이고 일견, 단순하고 피상적인 그 문화적인 하나의 작은 슬라이스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여성들의 삶의 의식에 중요한 연결을 갖고 있는지 함께 재미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강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